예, 오늘은 정말 바쁘신 분 모시고 좋은 강의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마지막에 이제 주제가 VQ예요. Variational Quantum Eigensolver라고 굉장히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에게 핫한 알고리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하고 계시고 김영길 박사님도 관련 연구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 VQ에 관련해서 5번 문제는 이제 그 단순하게 주어진 몰레큘을 풀고 뭐 그런 문제인데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금 배경 설명과 것들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제가 권한을 안 드렸네요. 네, 잠시만요. 예, 이제 권한 드렸어요. 네, 잠시만요. 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우선은 이렇게 키스키 챌린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제 학생분들과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저변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이고요. 그리고 뭐 첫날, 둘째 날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발표도 엄청 잘 하시고 그 이해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좀 간단하게 혹은 넘어갈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물리 하시는 분들도 있지, 이렇게 양자 컴퓨팅 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 이제 VQ 같은 문제 이제 많이 연구도 하시지만 원래 이 문제는 어, 예, 퀀텀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시던 것들이어가지고 잠시만요. 레이저 켜고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분들 사실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화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은 했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제가 오늘 발표 말씀드릴 내용이 좀 더 VQ라고 하는 게 왜 요즘에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양자 컴퓨터로 어떻게 이걸 풀기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VQ 연구를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 키스키 챌린지의 단순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보다는 VQ에 대한 어떤 이해라던가 좀 더 이 VQ가 왜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키스킷에 들어가면 그 문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IBMQ 설명란이. 그래서 이 그림이 뜻하는 바를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게 먼저 하이드로젠 몰리큘은 이제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본딩, 일종의 R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분자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구조가 언제 이 R 값에 따라 가지고 언제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R 값에 따라서 그라운드 에너지를 찾고 그 그라운드 에너지 가운데서 언제 가장 적은 값을 갖는지 최저값을 갖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플랫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x축은 r 값이 되고, 그러니까 즉 디스턴스에 따라 가지고 이 그라운드 에너지가 쭉쭉쭉 변하게 되는데 이 두 원자가 어떤 거리를 이제 사이에 두고 있을 때에는 이제 가장 그라운드 에너지가 작은 부분이 제일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의 구조로 이제 몰리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그러니까 즉 이 분자 구조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VQ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텐데요.
근데 이 VQE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VQE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이 퀀텀 QPU네요. 네. 퀀텀 컴퓨팅에서 스테이트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쭉쭉쭉쭉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이처럼 해밀토니안의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이제 CPU 클래시컬 컴퓨터 파트에서 이제 어,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언제 이 주어진 해밀토니안에 대한 그라운드 에너지가 언제인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해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에서는 이제 뭐 베리에이셔널이라는 의미가 갖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언제 그라운드 에너지를 갖는지를 이제 일종의 서치해가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에이셔널 메소드의 근간이 되는 지금 이 이퀘이션 부등식은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는데 주어진 이제 해밀토니안이 있고 이 해밀토니안의 임의의 어떤 양자 상태를 우리가 평균값을 취해주면 이 값은 항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라운드 에너지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라운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 양자 상태, 임의의 양자 상태는 그라운드 에너지 스테이트를 포함한 임의의 양자 상태들로 아이겐 벡터들로 리니어 예,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쓰여질 수 있고 그 결과 항상 이제 그라운드 에너지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능한 많은 양자 상태들을 다 시도해보고 그것들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취해주게 되면 그것이 그라운드 에너지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은 임의의 양자 상태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임의의 양자 상태는 일종의 변수들, 파라미터들로 결정되는 그런 양자 상태들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어서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평균값을 얻는다는 얘기와 같은데 그 평균값들을 얻고 이제 클래시컬 어떤 단순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해밀토니안의 이제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값이 그라운드 에너지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또 거치게 되냐면 이런 최적화 과정, 그러니까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변수들이 있을 거고 그 변수의 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는 어떤 값을 넣으면 더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과정이 고정 컴퓨터가 행하는 최적화 과정이 되겠고 그럼 이제 세타 대신에 세타 프라임을 또 이제 다시 넣어주게 되면 세타 프라임에 대한 또 양자 상태가 준비되고 또 다시 해밀토니안이 측정되어서 평균값을 얻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 값이 스테이블하게 어느 지점을 계속 이제 찍을 텐데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이 값이 그라운드 에너지에 도달하였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연구 결과들, 이제 실험 결과들을 이제 살펴보면 뭐 처음에 이제 두 개의 큐빗을 가지고서 이제 가장 간단한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뭐 수소 분자겠죠. 네. 왜냐면 네, 양성자가 두 개, 그리고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전자의 개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제 하이드로젠 몰리큘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제 분자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 나가면서 큐빅 개수가 조금씩 이제 실험적으로도 늘어나는 그래서 각각 이제 결과들은 굉장히 좋은 저널에 이제 나오면서 어, 이제 많은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 보시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 또 여기 메소드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안사치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메소드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사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임의의 양자 상태들을 모두 다 서치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로드가 듭니다. 왜냐하면 큐빗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즉 디멘전이 늘어날수록 양자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양자 상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다 서치하고 다 컨트롤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자 컴퓨터의 어떤 이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안사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사치란 말을 우리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느 지점에 존재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양자 화학에서 발전된 어떤 이론들이 뭐 이론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스페이스를 전체가 아니고 어떤 सब셋을 찾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국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홍길동을 이제 전국에서 찾아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서치 스페이스가 이제 적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추측 어떤 테크닉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안사치를 이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사치가 잘 준비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 VQ가 잘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푼다라고 하는 거를 이 결과들을 큐빗을 준비하고 측정해서 이걸 평균값을 낸다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그럼 그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그 분자를 기술하는 해밀토니안 어떻게 얻어내느냐에 대한 사실 설명이 굉장히 저 같은 경우 이제 물리학을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학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마 학생분들도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했는데 그때그때 한번 예,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는다 혹은 그라운드 에너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분자를 그 분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이제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풀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제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 간의 쿨롱 인터랙션 뭐 전자들 간의 또 쿨롱 인터랙션 그리고 양성자들 간의 또 인터랙션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다 풀고 이게 언제 가장 작은 그 에너지를 갖는지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을 푸는 것은 사실 양자역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히
수소 하나만 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가 두 개 있는 것을 푸는 거는 또 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전자의 분포고 왜 전자의 분포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어,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는 일단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 시간에 양성자와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본다면 양성자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근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있지만 양성자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먼저 이제 없애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양성자들 간의 쿨롱 인터랙션도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고려하긴 하지만 이 둘 사이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처음에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정의에 따른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렉트론에 대한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렉트론이 갖는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구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먼저 저것을 이제 단순히 풀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first quantization을 해주게 되면 이것들을 전자들이 갖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고려하여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자는 이제 안티시메트리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의 형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것이 디터미넌트를 의미하고 이제 각각이 각 전자가 갖는 웨이브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추상적일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수소 모델이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소 이제 A라고 된 거는 이제 뭐 첫 번째 원자 그리고 이제 B는 두 번째 원자 각각의 이제 가장 바닥 상태의 이 오비탈에 이제 전자들이 여기에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이곳에 이제 자리하는 것 지금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것은 아이덴티티 파티클이고 안티시메트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상태와 그러니까 스핀업 상태와 스핀 다운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쓰여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통은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보다는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로 쓰게 되면 좀 더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지만 사실 세 개, 네 개 늘어나다 보면 이것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함수들의 이제 중첩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디터미넌트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디터미넌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하이드로젠 모델을 이제 푼다고 한다면 지금 전자가 A번째 오비탈, A의 이제 첫 번째 오비탈에 다 있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는 A 오비탈에 스핀업에 있고 다른 하나는 B의 오비탈에 스핀업에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총 네 가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총 오비탈 가운데 두 개를 택하는 전자의 개수만큼 이게 어디 자리하느냐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총 경우의 수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이 콤비네이션
우리가 계산해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총 6개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챌린지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수소 A 수소에 있는 오비탈들이 사실 바닥 상태부터 위로 쭉쭉쭉쭉쭉 있고 B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많이 고려하면 할수록 해밀토니안의 복잡도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밀토니안의 바닥 그라운드 에너지는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 위에 있는 모든 그 오비탈들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는 사실 무한히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어느 선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이제 바닥 이제 첫 번째 오비탈들만 우리가 취하고 그것들의 스핀 업다운들만 가지고서 이것들을 조합으로써 우리가 바닥 에너지를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컨스트럭트해서 그것의 에너지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풀고자 하는 해밀토니안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렉트론이 몇 개고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는 이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베이시스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베이시스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말과 같고 이 베이시스가 더 많은 걸 고려할수록 정교해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합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적당한 선에서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고려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젠 모델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미니멀 베이시스는 지금처럼 총 4개의 베이시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A 수소 원자의 첫 번째 오비탈 그리고 B의 첫 번째 오비탈을 택하게 되고 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각각에 대해서 스핀 업다운을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총 4개, 적어도 더 많은 오비탈도 베이시스도 우리가 가능하지만 고려하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적어도 이 정도의 이제 오비탈을 고려해야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리뷰 논문의 지금 계산 과정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지금 각각의 오비탈이 있고 그리고 이 오비탈의 중첩으로서 지금 이것들을 베이시스로 이제 잡겠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양자화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베이시스 잡는 것보다 이것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잡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는 전혀 다를 건 없습니다. 이 베이시스와 이 베이시스는 똑같이 지금 이 오비탈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총 4개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다른 건 없지만 네, 이제 편의상 이 논문에서는 지금과 같은 오비탈 베이시스를 이제 고려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네, 지금 이 과정 우리가 각각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의 지금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로 이렇게 쓰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이것이 퍼스트 퀀타이제이션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제 알제브릭하게는 전혀 이제 퍼스트 퀀타이제이션과 다를 것이 없지만 사실 여기 퍼스트 퀀타이제이션에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이런 안티시메트리를 이제 오퍼레이터로 이제 이 성질을 우리가
전가함으로써 좀 더 계산적 편의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제 이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베이시스를 찾고 그리고 이 베이시스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 이 과정이 우리가 이러한 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게 그라운드 업, 그라운드 다운, 업, 예, 네, excited up 그리고 excited down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노테이션을 쓴다고 했을 때 여기서 001, 1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자리가 1이고 여기 자리가 1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전자가 지금 그라운드 다운과 그라운드 업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0의 0일은 이제 그라운드 업과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전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요것들의 중첩, 이 같은 싱글렛 스테이트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게 되면 각각의 자리에 전자가 있고 없고를 지금처럼 이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와 아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가 네,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부분이 아니힐레이션 네. 이 부분이 이제 크리에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예, 각각의 전자를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0을 이제 1로 만들고 이제 아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있는 전자를 이제 없게 하는 1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이런 오퍼레이터를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가 단순히 이제 만들고 없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퍼스트 퀀타이제이션 과정에서 이제 가정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의 이제 그런 성질들이 이 안에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이거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적용해주게 되면 실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포톤의 크리에이션 아니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이제 커뮤테이터가 이런 성질, 이런 알제브릭들을 만족한다면 여기서 이제 안티 커뮤테이터가 만족한다는 것이 차이일 수 있겠고 그래서 안티 커뮤테이터의 정의는 뭐 잘 아시겠지만 AP와 AQ를 이제 한번 그리고 이제 번갈아 교환해서 더해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번째 전자와 P번째와 Q번째 자리에 전자를 이제 만들고 혹은 없애는 이 과정을 해줬을 때 이 PQ가 같을 때에만 항상 1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0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같은 자리에 두 번 이제 없앤다면 0에다가 또 전자를 없애면 당연히 그 상태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혹은 1에다가 또 크리에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모두 다 이제 0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각각의 자리의 숫자는 0, 1의 조합들로 이제 쭉 써실 텐데 우리가 원하는 P번째 자리에 우리가 전자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번째 자리에 더하기 1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0, 1 베이스로 0, 1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1을 더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0에서 1을 더해주면 이제 1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것을 더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실제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요 전자와 요 옆에 있는 전자를 한번 익스체인지 하는데 항상 이제 부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호가 요 앞에 전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혹은 요 뒤에 전자가 몇 개, 이게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요 뒤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네, 마이너스 1을 붙여주고 혹은 이제 붙여주지 않고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P번째 자리에 만약에 전자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0번째부터 1-P까지, 예, P-1번째 자리까지 전자가 만약에 짝수개가 있다고 하면 요 마이너스 값은 이제 붙여줄 필요가 없고 요 앞에 있는 전자의 총 개수가 홀수개면 예,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주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만들어주는 경우도 똑같이 이제 P번째 자리에 이제 네, 이제 만들어준다면 이 과정에서 만약에 네, 예, 만들어주게 되는데 제가 아마 이 부분을 반대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값이 아닐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1일 때 0으로 만들어주고 0일 때는 아예 이제 없애주는 이 상태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반대로 설명했는데 이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는 요 P번째 자리의 전자를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갖는 그런 성질들을 이런 알제브라 가지고서 우리가 전자를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되고 앞서 플레이터 디터미넌트보다 이제 훨씬 더 간단한 이제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이너스 1이 왜 나오는지 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사실 해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자리에 전자와 요 자리에 전자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전자와 두 번째 전자를 우리가 순서를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이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티시메트리고 그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 사실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 더해주는 과정이 어떤 과정과 같냐면 지금 이 P번째에 있는 거를 한번 이제 익스체인지하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1을 0으로 바꿔주면 안 되고 이 알제브라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를 반드시 요 앞까지 요 뒤까지 쭉 끌고 와서 하나 없애주고 또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략은 됐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를 더해주고 혹은 빼주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 규칙은 이것을 하나 빼고 혹은 더하기 위해서는 이 끝에 자리까지 얘를 교환해 가면서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실제 교환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만약에 하나 있으면 한 번 교환하는 과정에 마이너스 1이 한 번 튀어나오고 만약에 이 뒤에 전자가 두 개 있으면 한 번 이제 교환하면서 마이너스 1, 또 한 번 교환하면서 또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1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마이너스 1 값이 안 나오지만 만약에 이 뒤에 있는 값들이 홀수계일 때에는 홀수번 홀수번 이 교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홀수번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값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FI가 의미하는 거는 다 0 또는 1인데 그러니까 즉 i는 0번째부터 요 P-1 바로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짝수냐 혹은 홀수냐에 따라 가지고
요 앞에 이제 부호가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간단한 건데요. 지금 A1, 그러니까 첫 번, 원 자리에, 네, 요 자리에 제가, 앞선 노테이션 조금 다른데, 요 자리를 0번째, 이 자리를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0번째, 첫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0번째, 첫 번째에서 첫 번째 자리를 우리가 업을, 예, 지금 전자가 하나 있는 것을 또 하나 생성해 주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0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지금도 A0를 취해주게 되면 제로 번째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선 것들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런 성질들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은,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만들어줄 때 요것을 그냥 만들어주면 안 되고, 요 자리를 이제 끌고 와서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끌고 오는데, 얘를 0일로 바꾸면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고, 그러고서 그럼 0을 하나 만들고서 또 이제 뒤로 보내면 다시 이제 1이 되는데, 그 뒤에 또 0은 이제 11이 되겠죠. 그 뒤에는 11에 0을, 예, 0번째에 아닐레이션을 취해주게 되면 이제 0이 돼서 이제 마이너스 0, 1이라는 이제 상태가 얻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0번째, 우리가 지금 이것을 0번째라고 한다면, 얘를 아닐레이션 해주면 얘는 굳이 퍼뮤테이션 해줄 필요 없대 00이 되고, 그리고 이제 1을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션 해준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이제 해줘야 되는데 00을 크리에이션 해줄 때에는 굳이 퍼뮤테이션이 필요 없게 앞에 전자가 없어서 부호 변화 없이 1 이렇게 해서 0,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안티 커뮤테이터가 0이 되는 요 관계를 지금 이렇게 계산을 실제 해보면 네, 지금처럼 페이즈가 요 앞에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이 두 오퍼레이터 작용하는 거를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0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 오퍼레이터로 표현해 줬을 때 우리가 앞서서 지금 썼던 해밀토니안은 이런 웨이브 펑션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 웨이브 펑션에 전자가 점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상태를 기술할 수 있었고 0일, 0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태를 기술했었고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 코에피션트를 이제 결정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코에피션트에 상응하는 지금 아닐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들의 각각의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해밀토니안을 일반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꼴로 항상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 각각에 있는 이제 H라고 하는 거는 이제 P번째 베이시스와 Q번째 베이시스를 지금 이제 일렉트론의 이제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일렉트론과 뉴클레이의 쿨롱 인터랙션에 대한 값들을 이제 적분을 미리 해주게 되면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베이시스를 정해주게 되면 이 값은 적분을 통해서 어떤 숫자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앞은 숫자로 우리가 쭉 풀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PQRS는 전자들 간에 전자 이제 하나의 쌍을 우리가 취했을 때 그 두 쌍 간에 두 전자 간의 이제 쿨롱 인터랙션을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네, 사실은 해밀토니안은 일반적으로 전자 간의 이제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쿨롱 인터랙션은 각각
각각의 이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오더까지만 이제 크리에이션과 아닐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이제 기술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도 이제 디멘전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지만 어차피 전자들은 다 이제 쌍으로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합들을 다 고려해 주게 되면 일반적인 이런 해밀토니안을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를 정해주게 되면 그 베이시스에 맞춰서 우리가 요 적분값을 먼저 이제 취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코에피션트와 이 아닐레이션 그리고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VQ에 이제 풀라라고 하면은 사실 요 파트부터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보통은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사실 요 과정이 베이시스를 정하고 뭐 전자의 개수가 당연히 주어질 거고 그것에 이제 상응하는 베이시스를 우리가 세팅을 했을 때 이런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슬레이터 타입의 오비탈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것은 이제 거리에 해당하는 이제 값이고 이것은 이제 n번째 오비탈에 대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은 적분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넌트리비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오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딱 떨어지는 적분으로 나오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슬레이터 타입의 오비탈을 가우시안 타입의 오비탈로 이제 또 근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R의 오더가 이제 NL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요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이제 적분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가우시안 함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근사하고자 하는 이 슬레이터 타입의 오비탈을 가우시안들의 어떤 조합으로, 그러니까 리니어 썸메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슬레이터 타입의 이 오비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쓴다면 여기 이 그래프가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슬레이터 타입의 오비탈이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를 하나만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근사하고자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 이 그래프가 보는 것처럼 사실 파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근사하고자 하는 함수는 이제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오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정도 그러니까 가우시안 함수의 이제 3개를 조합해서 이것들의 요 앞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이제 STO 이 베이시스를 이제 찾아주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패키지에서 딱딱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파라미터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초록색 선이 이 슬레이터 타입을 가장 잘 근사하는 것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3개로만 뭐 할 필요 없고 뭐 6개로도 이제 가능한데 그렇게 이제 할수록 더 이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이제 계산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키스킷에서 지금 주어진 엑서사이즈 문제를 잘 보시면 이제 STO 요 3G로 한다고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6G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더 정교한 값을, 더 정확한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하이드로젠물
문제를 푼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슬레이터 타입이 저게 이그젝트 솔루션인 건가요? 원래 하이드로젠 몰레큘이 아니라 그 아톰에 STO 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이 원래 이그젝트 하이드로젠 솔루션이 저건 건가요? 예, 아니면 저것도 뭐 일종의 근사한 건가요? 우선은 이건 일반적으로는 근사라고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하이드로젠 아톰의 어, 특히 이제 첫 번째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정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각각의 원자의 오비탈을 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더 복잡한 원자 같은 경우는 네, 장담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함수 이제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오셨는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언제 그런 VQ를 하냐 이제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요 각각의 이제 크레이션 아니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이제 기술되어 있는 이 해밀토니안을 이제 우리가 실제 퀀텀 컴퓨터에 대응시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큐빅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이제 매핑시키는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매핑하는 거는 거기 엑서사이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조단 위그너 그리고 페리티 그리고 BK 매핑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안티 커뮤테이터를 저 그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이걸 매핑을 하고자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어, 이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이해가 깊지는 않아서 네, 이것들이 이제 각각 특정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선호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지금은 좀 부족하고요. 제 능력이. 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엑서사이즈 보시면 조단 위그너 매핑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이드로젠 아톰을 지금처럼 이제 4큐빗의 해밀토니안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큐빗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밀토니안을 큐빗으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우리가 매핑을 시킨 거고, 그럼 이제 이 해밀토니안을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뭐 사실 4큐빗이어서 간단하지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큐빗이 하나 늘 때마다 2배만큼의 이제 디멘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해밀토니안의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필요한 그 부분이 바로 디멘전이 이제 커지면서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들을 이제 양자 컴퓨터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VQ를 돌리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사츠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엑서사이즈를 보시면 문제 자체도 안사츠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어떤 안사츠를 썼을 때 제일 좋은가, 제일 좋은 정확도와 그리고 가장 서킷의 뎁스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사츠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 VQE가 처음 이제 이게 유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진 것은 이제 유니터리 커플드 클러스터 UCC 이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UCC 메소드를 이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커플드 클러스터 메소드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트리복 스테이트에다가 우리가 이 T1과 T2
T1, T2는 일종의 한쪽 지금 이게 occupied 되어 있는 거에서 없애고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전자 그 베이시스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것들의 어떤 조합으로 썸메이션으로 이게 표현된 게 이제 T1이고 지금 T2는 두 개의 전자를 없애고 두 개의 전자를 만드는 것들의 조합으로 이제 된 것이 T2인데 사실은 이게 T2, T3도 다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싱글 그리고 더블까지만 해서 보통 이제 UCC SD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엑서사이즈에도 UCC SD라고 표현된 게 이 두 번째 오더까지만 이제 플러스인 것이 거기에 이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이제 양자는 아니고 커플드 클러스터 메소드가 지금처럼 하트리 포크 스테이트에 지금처럼 익스포넨셜 그리고 t 이 오퍼레이션 해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에너지를 주는 상태로서 아주 이제 좋은 우리 안사치가 될 것이다, 좋은 결과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제한이 되었는데 이런 메소드가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클래시컬 컴퓨터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를 이제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익스포넨셜 값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또 클래시컬 컴퓨터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이제 양자 컴퓨터가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처음에 VQ의 제안이었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매트릭스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퀀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트로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t를 t-t 대거로 해서 이걸 유니터리로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의 이 파트를 클래시컬 컴퓨터가 아니고 양자 컴퓨터에서 해주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이런 UCC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처음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실험에서도 이 UCC SD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실험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안사치를 이제 만드는데요. 사실은 UCC SD만으로 해보시면 실제 엑서사이즈에서 UCC SD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퀀텀 서킷 뎁스가 굉장히 비교적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길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만 가지고서라도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위에 복잡한 텀들이 이제 올라가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실제 실험하는 그런 논문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로토라이제이션을 포함해서 이걸 이제 간단히 어떤 시메트리라던가 어떤 양자 화학에서 발전된 그런 테크닉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능한 한 파라미터들을 최소화시켜서 지금처럼 이러한 이제 유니터리를 구현하도록 이것을 이제 UCC SD로 이제 이런 안사치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가 됐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컴퓨터를 우리가 키스킷에서 돌리는 건 굉장히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일종의 정확도를 올릴 수도 있고 서킷 뎁스를 낮춰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지금이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11이 이제 하트리 포크 스테이트고 이 하트리 포크 스테이트와 그것을 이제 그것에 이제 반대되는 전자가 이제 0011을 점유하고 있다가 반대를 점유하고 있는 것들의 이제 중첩으로서 안사치가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사치의
대응하는 지금 보시는 서킷은 이렇게 이제 꾸릴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엑서사이즈 문제를 보시면 이런 UCC SD를 적용한다고 해서 이런 간단한 서킷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UCC SD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과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이것을 또 이제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UCC SD다라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엑서사이즈에 보시면 UCC도 있고 이것을 이제 각각의 전자를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페어, 쌍으로만 올리고 내리고를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안사치의 이 서킷 뎁스를 이제 낮추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은 이제 만약에 유니버설 퀀텀 컴퓨터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VQE가 처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이 파트를 이제 행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졌고 그리고 예 근데 이제 이 파트가 퀀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유니버설 퀀텀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에러 코렉션이 될 때 이것이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는 그 유니버설 퀀텀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사실 앞으로 많은 이제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안된 것이 하드웨어 이피션트 안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서킷은 사실 이 하드웨어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고안된 안사치는 아니고 단순히는 아니고 죄송해요. 네. 양자화학에서 발전된 그런 테크닉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케미스트리 인스파이어드 그러니까 양자화학으로부터 어떤 기하로부터 고안한 그런 안서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이런 안서치를 만드는 것 또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양자 컴퓨터로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럼 이 안사치를 이렇게 만드는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 맞춰서 좀 더 하드웨어 이피션트한 안사치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하드웨어 이피션트 안사치인 거고 하드웨어 이피션트 안사치는 우리가 하트리 폭 스테이트를 일종의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것들의 로컬 이제 로테이션 각각 큐빗의 로테이션들을 우리가 쭉쭉쭉쭉 취해주게 되면 사실 이것은 동시에 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서킷 뎁스로서는 이제 한 번에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의 싱글 큐빗을 로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게이트의 피델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G 게이트를 이제 쭉쭉쭉 해주게 되면 이 각각의 우리가 엔탱글 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엑서사이즈에서는 이 파트가 이제 컨트롤 X 게이트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이 파트는 각각 로테이션 X, Y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드웨어 이피션트 안사치를 꾸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가 결과적으로는 이거의 이제 형태를 구체적으로 만들 텐데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 이피션트 갖고 있는 이 철학은 이 동기는 우리가 이 서킷 뎁스가 너무 길지 않도록 너무 길면 이 피델리티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번에 다 되고 또 엔탱글링 오퍼레이터도 한 번에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하나의 블럭
이걸 뭐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의 블럭을 이제 몇 번 하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안서치 스페이스를 정의할 것이냐가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서사이즈를 이제 보시면 네, 바로 엑서사이즈로 같이 네, 가서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고 잘 채팅으로 보입니다. 네,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요것들을 쭉쭉 보면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요 논문이 처음에 이제 UCC SD가 퀀텀 컴퓨터에서 구현한 것이 유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드 에피션트 한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실험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트리폭 스테이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고서 지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밀토니안이 이처럼 이제 퍼미오닉 오퍼레이터들로 이제 기술이 되고 이것은 이제 양자화학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기존에 이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베이시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매핑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매핑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큐빅 퀀텀 컴퓨터에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UCC SD는 지금 이제 하트리폭 스테이트에서 뭐 전자를 하나씩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해주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에 맞춰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올리고 동시에 내리고 하는 것들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메트리를 맞춰서 이제 스핀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스핀이 업 다운 뭐 다운 업 이런 식으로 가도록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킷의 복잡도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피션트하게 퀀텀 컴퓨터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이피션트보다는 이제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하이드로젠 아톰을 지금 XY, Z 코디네이트에서 센터에 이제 위치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것은 G 코디네이트에서 0.739 예, 옹스트롱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이 단위가 있을 거고요.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에 따라서 이제 해밀토니안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몰리큘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이제 전자의 개수들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몰리큘의 개수, 오비탈의 개수도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위에서 이제 불러온 이제 해밀토니안을 지금처럼 이제 매핑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큐빗으로 이제 기술되는 그런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 얻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저인가? 네, STO3G. 네. 일단은 다 STO3G로 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베이시스를 뭘로 했는지 그런 옵션들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이런 과정들 안에 다 그게 정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트리폭 스테이트를 우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이 되겠고, 그 이제 안사치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 로컬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 에피션트 안사치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몇 번 하느냐, 한 번 지금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X, RY를 할 수도 있고, RY, RZ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리피티션을 뭐 2번 할 것이냐, 3번 할 것이냐를 또 이제 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번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의 개수가 총 8개고 시낫이 각각 한 번 이제 리피티션 하는데 6개의 6번의 이제 시낫이 이제 구현되게 됩니다. 사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리피티션을 이제 늘리면 늘릴수록 서킷 뎁스는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시낫을 사실 시낫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스코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시낫을 적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비싼 게이트, 그러니까 즉 비싼 게이트가 이제 시낫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델리티를 높이는 그런 어, 그런 것 그런 목표를 이제 이루는 성취하는데 이제 비싼 시낫 게이트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이제 뒷부분에 이 시낫 게이트를 가지고서 이제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 3번, 4번, 2번에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 VQ가 작동하는지 이제 돌려보면 돌려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는 옵티마이저 타입을 이제 코빌라 외에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은 저보다도 이제 신소영 선생님이나 뭐 실제 학생들이 더 저보다 잘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빌라를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익젝트하게 이제 풀어보는 것들. 네. 이게 이제 실제로 VQ를 이제 돌리는 과정인데 이것을 통해서 실제 구현해 보면 몇 번 만에 이게 아이겐밸류 값이 지금 이와 같이 주어졌는지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아이겐밸류 값을 구해 보면 이게 1.85가 돼가지고 약 0.02 정도의 이제 오차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전에 몇 번 이제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것들을 보시면 제가 지금 보시는 그 하드웨어 에피션트 안사치를 사용할 때 로테이션 블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RY, 뭐 RX, RG, RX, RG 뭐 여러 가지 조합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엔탱글링 블락도 사실 CX만 했는데 뭐 CZ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리피티션은 뭐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낮추는 게 스코어 관점에서는 이제 시낫을 적게 쓰기 때문에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에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도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서킷의 뎁스를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해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한 것들만 보게 되면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반복을 했을 때 지금처럼 네, 이건 뭔가 좀 특이하게 튄 것 같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3번 정도는 해야지만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사실 여러 조합들을 바꿔가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리튬과 하이드로젠의 이제 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세팅을 이제 바꿔주면 되고 뭐 사실 이 뒤에 부분도 이 앞에 했던 것들을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안사치를 조합해서 해봐라 한번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고요. 혹은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커스텀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 이것들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서킷을 아까 소개해드렸던 게 이거였죠. 아주 UCC SD를 최대한 간단히 했을 때 사실 아마 이 폼이 아마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하이드로젠 아톰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파라미터는 여기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C낫은 이제 총 6개가 사용되는 네,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엑서사이즈에 관련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마치 제가 VQ를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있어요. 너무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예, 예. 정훈님이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피스킨 문제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 그냥 VQ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인데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TV가 켜져가지고 지금 다시 아, 한번 질문. 아, 아.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오작동해서. 네, VQ에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예제나 아니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사실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하는 부분이었잖아요. VQ로 일반적으로 풀 컨피그레이션 인터랙션 계산하듯이 익사이티드 레벨을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근데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그 부분은 이제 암사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러 가지 암사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암사치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가면서 얘의 가장 최저값을 찾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암사치는 반드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이 암사치 스페이스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만약에 이 암사치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포함시키지 않고 first excited state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곳에 암사치 스페이스를 만들면 그러니까 암사치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배제하고 만들게 되면 오소고널하게 만들면 그것이 first excited state로 이제 가겠죠. 그 스페이스에서는 그 값이 가장 최저값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 순간 그 단계에서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구해야 다음 거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뭐 당연히 잘 모른다고 이제 복잡한 해밀토니안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먼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 방식으로는 VQ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오소고널한 안사치를 이제 정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물론 또 그 과정에서도 excited state들 가운데 first excited state가 무엇일 거냐에 대한 또 예측하고 안사치를 만드는 그런 테크닉들이 당연히 또 중요할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느 스페이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한 안사치를 만들어야 적어도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안 가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는 그런 이제 VQ를 이제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 인코딩은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막 스터디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인코딩이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왜 그렇게 다양한 인코딩이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저도 사실 아까 발표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걸로 저는 일단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각 어떤 문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페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2큐빅 리덕션 같은 게 돼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들 혹은 수학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것들이 각각 이제 발전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BK 인코딩이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돼서 이것을 또 예,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BK 코딩이 딱 보기에도 되게 얼마면 좀 그런가 더러워 보이잖아요. 이게 조던 이그너가 이제 예. 가장 딱 간단해 보이고 하는데, 예, 그래서 되게 처음 보는 순간부터 되게 더러워 보여서 네,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던데 일하시는 분들이 전 잘 캐치는 못했어요. 어쨌든 네. 앞으로도 더 그런 많은 인코딩 방법 뭐 이런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게 딱 옵티멈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 그런 가능성이 뭐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그 안티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에 만족하는 이런 파울리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컨스트럭트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즉 그 성질을 만족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시메트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에는 뭐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이제 제일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열어놓고 싶네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네.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저희 키스킷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뭐 클래시컬하게도 구할 수가 있고 되게 간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값을 알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에러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퀀텀 컴퓨터로 이제 VQ로 이제 계산을 나중에 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인코딩을 했을 때나 어떤 안사치를 잡았을 때 이제 그 나온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어, 우선 사실 진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값이 실제 그라운드 에너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음, 사실 100% 진짜 전혀 모르는 해밀토니안이다, 너무 복잡하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100%로 확인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런데 이제 사실 양자역학적으로는 어, 일종의 제가 하는 일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종의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하고도 관련이 있는 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오라클이 여기서는 해밀토니안이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페이지 마킹을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상 그 솔루션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어, 것이 이제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의 기본 철학인데, 사실 이 과정은 사실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일종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것을 무한히 오라클과 이런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계속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솔루션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몇 번 해줘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스드 포인트 퀀텀 설치라고 해서 이게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솔루션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일종의 오라클로 놓고 그것이 이제 페이즈 마킹을 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항상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까이 가게끔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계속 갔을 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지점에서 이제 계속 스테이블하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물론 VQE도 이제 스테이블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로컬 미니멈을
있을 가능성이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이런 이제 퀀텀 알고리즘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주어진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해주고 앰플리튜드 앰플리케이션을 쭉 해주게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때에는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 계속 남아 있을 거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 스테이트가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클래시컬 메소드로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울 텐데 적어도 퀀텀 알고리즘에서는 그런 것이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글로벌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최적화 반복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면은 그 처음에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쿼리하려는 그 목적 상태들을 이제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그러면 어떤 상태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은 다 유니폼리 다 중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신 픽스드 포인트 퀀텀 서치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만 해주면 솔루션에 가까워진다는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사실 우리가 딱 어떤 상태일 것이다라는 걸 이제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 솔루션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이제 그것 또한 어려운 질문이 되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무한히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적어도 그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가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 픽스 포인트 퀀텀 서치 부분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페이퍼를 참고하면서 공부해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레퍼런스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에 이 논문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지금 이 그림도 사실 이 논문에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아마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아주 짧게 답드리다 보니까는 이게 마치 전지전능한 솔루션 찾는 기계처럼 알고리즘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뜯어보면 몇 가지 가정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전지전능하진 않다. 몇 가지 가정을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픽스드 포인트 퀀텀 서치를 통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다. 예,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